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도덕성을 거론하면서 그게 부모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다가 어제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갈등이 잘 매듭지어지지 않는 건 그 두 사람의 캐릭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로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못하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준석 부모님을 끌어들인 건 정식 사과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부모님께 사과를 한 인유한 위원장이고, 어제 오늘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일단 자숙하겠다는 취지의 행보를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얘기거리들이 많은 게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어렵다. 그동안 하여간 수고하셨다. 이 반응 최병무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저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인유한 위원장이 S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S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인유한 위원장이 깔끔하게 사과를 한 건지 아닌 건지 조금 애매한 표현은 있어요. 예.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그 방송사들이나 이런 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또 거기서는 또 깔끔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유난히도 그 약간 그 말이 좀 엉킨 듯한 SBS 인터뷰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약간의 비아냥 섞인 논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인한테 했던 뭐 준석이 뭐 이런 뭐 버릇없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응어리가 감정의 응어리가 조금 남아있다고 봐서 앞으로 이제 인유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끌어안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둘 관계가 개선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닌가.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만 봐도 그 응어리가 풀리기에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거니 하기에는 개선의 지금 여지가 더 없는 많은 노력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사실은 패드립이라고 해서 패륜 플러스 뭐 말장난 애드립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해서 이준석 전 대표거든요. 사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부딪혔던 건 물론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인유한 위원장이 징계 취소하겠다 이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전 대표의 부산 영어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영어를 했어요. 영어를 했죠. 엄청 예. 섭섭했어요. 네. 그리고 자꾸 따르게 너는 외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까 힘이 들었고 섭섭했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장기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 하나를 캐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딱 붙잡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코너로 몰아세우는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인유한 위원장이 휘말린 게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평등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인유한 위원장이 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영어 발언들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김명무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 장점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약점 잡으면 그걸 코너까지 모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장점인가요? 하여튼 뭐 영어 발언은 사과도 안 했다. 이준석 사과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잘못을 사과한 인유한 위원장, 어디서 배워먹었냐는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르다. 오늘 인유한 위원장이 사과하자마자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은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실 사과를 하신 건 맞죠, 인유한 위원장이.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시작부터 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영어를 하면서 사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게 시작이었고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음에도 그때 꾹 참았던 게 오히려 놀라울 정도였는데, 예일대 교수도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정치권에서 퇴출될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연배로 보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당했던 그 굉장한 모욕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하고 맞물려가지고 나온 발언에 대해서도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사실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 뭐 쌍방폭행 정도 이럴 때 서로 부인하다가 한쪽에서 인정하면 다른 쪽에서도 나도 이참에 묻어가지고 내 양형에 유리하기 위해서 같이 사과하고 합의도 보고. 쌍방폭행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설화가 오고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잘못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누가 먼저 인정하고 누가 먼저 내려놓는가. 근데 인요한 위원장께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 안 대고 그냥 깔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경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인요한 위원장의 그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분은 한 번 인간으로서 실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잘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얽혀가지고 사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좀 큰 그릇이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거의 발단에 나도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나도 용서하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자기 잘못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본인이 전혀 잘못이 없는데 서로 간에 저런 불편한 감정들이 오고 갈 수가 있었을까. 저 화면을 볼 때 저희도 상당히 꺼림직했고 저분은 태생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데 왜 영어가 익숙한 애 아니네 이런 엉뚱한 얘기까지 할까. 그 변명들이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인성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예. 깔끔하게 사과하는 거에 얹어서 본인 것도 해결했으면 좋았겠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릇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릇의 차이다. 설주환 변호사님, 그 구 변호사가 말한 쌍방폭행이다.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 사과했으면 이준석 전 대표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저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한 것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상당히 여의도의 이 뉘앙스와 어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왜 영어를 썼냐고 하니까 뉘앙스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온돌방과 뭐 한국의 온돌방과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시절에서 사셨기에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아파트에 사실 텐데 언돌방 문화와 아래목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곧 어떤 그 꼰대 같은 어떤 마인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나이로의 아들 뻘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아들이 몇 살인지 자식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대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인요한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를 야당의 선배 정치인으로 말씀하시면서 찾아간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부모한테 교육 잘못 받아가지고 얘가 뭐 진짜 도덕이 없다. 소위 말하는 싸가지론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당시에 영어를 쓴 것이 맞았구나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무엇을 사과해야 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관계만 하나 얘기할게요. 한국어에 대해서 뉘앙스를 잘 모를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발언이죠. 인요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60년 살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그렇게 잘할 정도로 외국에서 오래 살았나요? 이준석 대표가 외국에 나간 거 한 10년 남짓일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산 거랑 비교해보면 한국어로 소통되는 게 더 맞고 뉘앙스 차이도 한국어로 했을 때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냥 뒤에 그거를 어떻게든 무마하려다 보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끌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두 분 말씀은 설 변호사는 같은 급이 아니어서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리 사과했더라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그 사과를 비판하는 것과는 이런 국민의힘 사람들의 비판은 좀 논리적이지 않다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인성, 태도 비판은 일각에서 좀 여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많이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좀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인성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 여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한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꼰대론이죠. 정치라는 것은요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각자의 정견을 거르는 곳인데 거기서 인성 뭐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뭘 하자는지 모르겠고 제가 영어로 했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가문에 대한 존경으로 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정견, 의견 그걸로 싸우는 거지 무슨 뭐 인성 태도로 싸우는 거 아니고 꼰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의 문화가 저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나이나 예의, 뭐 싸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이제 기존 기성세대의 문법에 들어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 말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상대가 나를 한 개인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서양식의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정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문화적인 충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예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의 막후에는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이 좀 정치적인 유연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뭐 논리적으로 상대를 반박하고 이런 부분은 하버드에서도 뭐 연습을 많이 했고 워낙 또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발달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어떤 상대와 대하는 부분, 언어의 사용 이런 것에 대해 좀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예정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또 여의치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뭐 예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들어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인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이 있고 그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충돌의 한 지점에 있다. 그래서 저 아까 인유한 위원장 건 같은 경우 제가 그래서 그쪽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인 위원장 쪽에요? 예, 아니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쪽에 아니 왜 그때 그 영어로 얘기했냐? 한국어로 그냥 얘기해도 되지. 그랬더니 그 전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그 자리에 올 거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어로 한 부분만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나를 만나러 왔다는 사람이 예고도 나한테 없이 찾아온 사람이 문제다. 예. 그 전화 한 통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찾아온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냐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런 일이 그 전에 있었구나 조금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는 논란의 정치인, 논쟁적인 정치인인 건 틀림없습니다. 굳이 제가 하나 짚자면 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갑자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토요일인가요? 한 3, 4주 전에 인유한 위원장이 가는 길에 좀 어느 정도 예고는 또 돼 있고 기자들도 알았으면 이준석 전 대표 쪽도 알고 있지 않았냐. 왜냐하면 물론 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반기진 않았으니까 오라 반기진 않았으니까 그건 다른 문제인데 이준석 전 대표 측에게는 갑자기 뭐 이 부분은 또 이것도 인유한 위원장 생각 쪽간도 또 여러 생각이 좀 다르니까 잠시만요. 이 얘기를 할 텐데 무슨 얘기인지 직접 먼저 관련 얘기 듣고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찾았던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려다 한 말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 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의 그리고 경북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가는 대구의 미래를 보면서 어느 전몰자 가족에게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까지 되짚어가지고 대구를 찬양하기에는 저는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한동훈 장관 대구 발언 견제하려다 나왔던 이 전몰자 가족에게 상처다. 왜 과거까지 되짚으냐?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 6.25 전쟁 때 한 번도 적에게 도시를 내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11월 17일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저 발언을 듣고서 저희는 아무런 저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후에 저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저는 저 얘기를 꺼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과거에 억가 얘기를 했잖아요. 억지로 이제 비판한다 이런 건데 저거야말로 전형적으로 본인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해야 되겠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밑에 댓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런 식이라면 그럼 현충일도 기념하지 말아야죠. 현충일 기념하려고 가면 결국 6.25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의 비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본인이 미리
뭔가 그 뭐 거의 묻지마 비판 뭐 이런 거를 작정을 해놓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으로 확장성이 없는 그 원인, 그 상당한 원인을 그걸 제공하고 있다. 스스로 발을 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전몰자 발언 논란 얘기는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